자, 그럼 그 극적인 시작부터 다시 가볼게요. 545년 요농나콘 왕국이 지진으로 호수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흩어졌나요? 아니요, 기록에 따르면 그렇진 않고요. 생존자들이 위앙뿌룩사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궁동체를 다시 만들고 지도자를 뽑으면서 명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638년쯤에요. 라와짜까랏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도티뚱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합하고 응언양이라는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응원양. 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 응언양 왕국의 24대 왕이 라오맹이라는 사람인데 라오맹. 아, 그 유명한 파야 망라이의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치앙라이랑 치앙마이를 건설해서 란나 왕국의 기틀을 다진 그 파야 망라이의 아버지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연결고리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응언양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왕국이 등장하잖아요. 치앙룽이요. 자료 보니까 이건 타이르족이 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치앙룽, 타이르족의 국가인데 이걸 건설한 사람이 응원양의 19대 왕이었던 쿤쭈왕이라는 인물이에요. 응언양 왕이 타이르족 국가를 세웠다고요?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쿤쭈왕 또는 라오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응원양 왕족 출신이면서 동시에 타이르족의 치앙룽 왕국을 세운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나 봐요. 아, 그럼요.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전사로 묘사되거든요. 치앙롱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의 치앙동, 중국 남부의 광동, 광시 일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옛날엔 무앙수아라고 불렸죠. 또 샨족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이 사람을 자기들 영웅적인 조상으로 여기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 당시 타이게 민족들의 이동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그러면 이 응원양과 치앙룽 두 왕국은 사이가 어땠을까요? 경쟁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친하게 지냈을까요? 기록상으로는 아주 긴밀했던 걸로 보여요. 결정적인 계기가 혼인이었습니다. 아, 결혼 동맹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응언양의 24대 왕 라오맹. 이 사람이 치앙룽의 4대 왕 타오 룽켄차이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타이르족 공주죠. 이걸로 두 왕국이 아주 강력한 연합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나중에 파야망라이에게도 도움이 됐겠네요? 그럼요. 아주 큰 도움이 됐겠죠. 나중에 그 아들 파야망라이가 주변 세력 통합하고 란나 왕국 세울 때 이 결혼 동맹이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오늘은 파야망라이 이야기보다는요. 그의 외가 쪽, 그러니까 타이르족의 치앙롱 왕가 이야기, 그중에서도 좀 더 신비로운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시간대를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치앙롱의 9대 왕, 짜오칸 멍 시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짜오칸 멍. 이때 이제 토착민인 라와족의 한 젊은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 소라 껍데기 이야기. 그렇죠. 우연히 아주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는데 이게 꼭 세 개의 뿔이 솟아난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의 소라껍데기였다고 해요. 새뿔 소라 껍데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아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하고요. 이 여성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마침 거길 지났던 짜오칸 멍 왕이 그녀를 본 거죠.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눈에 반해서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와, 근데 이 이야기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셋볼 모양의 소라껍데기 자체예요. 이게 그냥 예쁜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신성한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비범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물건, 어쩌면 왕권이나 운명과 관련된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고대 설화 같은 데 보면 특별한 물건이 주인공의 지위나 운명을 나타내는 장치로 쓰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소라껍데기는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왕비가 될 사람의 비범함, 그리고 그녀가 왕족과 연결될 운명이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라 껍데기가 그냥 소품이 아니라 왕비의 운명을 예고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타이게 왕족인 짜오칸 멍왕이 토착민인 라와족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아,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당시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이주해온 타이게 지배층하고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라와족 같은 토착 세력 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오는데요. 이 결혼이 단순히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어쩌면 초기 타액의 왕국들이 새로운 땅에서 지배력을 단단히 하려고 썼던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요? 네, 즉 토착 세력과의 융합이나 통합 정책 같은 거죠. 라와족 여성을 왕비로 맞이하면 토착민들의 지지도 얻고 자신의 통치 기반도 더 강화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 왕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왕과 라와조 왕비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후계자가 없다는 건 왕실로서는 정말 큰 위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왕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 부족, 즉 라와족의 전통 의식을 따르게 해달라고요. 라와족의 전통 의식? 어떤 건데요? 내용이 좀 독특해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 황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요람을 만들어서요. 자기 친정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들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비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치앙롱 왕실 안에서 토착민인 라와족의 전통 의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심지어 왕위 계승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다는 점. 이게 당시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뭐랄까 다원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토착 신앙 체계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비는 왕의 허락을 받았고 친정 아버지가 계신 산속 마을로 가서 황금 요람 의식을 치렀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성공했군요. 네,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치앙롱의 10대 왕이 되는 타오 시다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니 정말 기뻤겠어요. 아, 그럼요. 왕국의 미래를 이끌 후계자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라와족의 전통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게 라와족 출신 왕비의 궁궐 내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했을 뿐 아니라 라와족 공동체 전체의 위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쩌면 왕자의 탄생 자체가 토착 신앙과 왕권의 결합을 통해서 신성함을 부여받은 사건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왕자를 낳고 궁으로 돌아온 왕비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리고 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느 날 왕비가 햇볕을 쬐려고 발코니에 나갔다가 그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운명의 상징. 새뿔 소라껍데기요? 네, 그 소중한 소라 껍데기를 실수로 아래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아래에 돼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마에 점이 있는 돼지였다고 하는데요. 그 돼지가 소라 껍데기를 먹어버렸다고도 하고 아니면 밟아서 부러뜨렸다고도 전해져요. 이 사건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왕비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죠.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짜옥한 멍왕이 왕비를 보자마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혐오감, 역겨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왕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 소라 껍데기가 가진 신성함이나 상징성이 사라지면서 왕비에 대한 애정도 같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돼지 때문인가? 돼지가 불결하거나 불길한 상징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죠. 당시 관념상 돼지라는 동물이 관련된 사건 자체가 어떤 불결함이나 불길함과 연결되어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왕실 내부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정치적 암투 속에서 왕비를 제거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료는 그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진 않지만 결과는 왕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왕이 왕비랑 어린 아들 타오 시다캄을 쫓아낸 거죠. 네, 왕비의 친정아버지가 사는 산속 마을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명령했다고 하죠. 소라 껍데기 하나 때문에 참 너무 비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어요. 또요. 왕이 왕비랑 아들을 추방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을 잘 보살피라고 명령을 내려요. 오? 전체 세금이랑 노역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세금이랑 노역을 면제해준다?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 조치가 정말 흥미로워요. 왕의 행동이 보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쫓아내면서 잘 돌봐달라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 타오시다캄이 5살이 됐을 때? 네, 왕이 어떤 이유에선지 마음을 바꿔서 아들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하필 5살이었을까요? 글쎄요,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고 훗날 치앙롱의 10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